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제 친구 이야기고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때는 2014년도 부산 서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저랑 같이 친하게 어울리던 친구 무리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다 육군 만기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해병대를 다녀왔거든요. 해병대 가기 전에도 얘가 조금 성격도 세고 약간 상남자스럽고 허세끼도 좀 있고, 그런데 얘가 전역 후에 뭔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샘솟았는지 어느 순간 뭐 자취방 구한다고 여기저기 방을 알아보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자취가 하고 싶구나, 독립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딱 자취방을 구했나봐요. 자취방을 구해놓고서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야, 나 자취방 구했으니까 우리 집 놀러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하고 그 자취방 주인 그리고 다른 친구 하나, 그래서 셋이서 한번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술을 먹고 논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에 갔는데 방 컨디션이 썩 나쁘진 않았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분리형, 이제 원룸은 아니고 조그만한 거실 같은 거 딸려있는 그런 분리형 방 있죠.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집에 대한 평가를 막 하고 술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해병대 친구, 그 자취방 구한 친구가 야, 너네 이 방 내가 얼마에 구했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야 뭐 자취방을 직접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몰랐는데 뭐 그래서 얼만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구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뭐 잘 구했다는 거야 못 구했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는 주변 시세보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진짜 그렇게 싸게 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 주변에 원래 이런 집들이 이런 가격인데 나는 이렇게 구했다 하고 얘기를 해주길래 물어봤죠. 뭐야? 가격을 뭐 어떻게 깎은 거야? 흥정을 한 거야?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 사람 죽은 방이야? 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만 들었지, 그런 뭐 사람 죽은 방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거를 말로만 들었지, 우리는 여기서 술 먹고 하룻밤 자고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사람 죽은 방이라고 그러니까 덜컥 놀란 거죠. 저희도 얼음이 됐죠 그 순간. 뭐? 사람 죽은 방?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그 집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었대요. 얘가 처음에 이제 해병대 다녀오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한 애가 돈을 얼마나 모았고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취방 구하겠다고 막 부동산을 돌고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랑 이 집 저 집 보러 다니는데 자기가 생각한 예산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이 집들이 내가 들어가도 되는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 좁거나 컨디션이 열악했대요. 그래서 막 이 집 저 집 보고 다니다가 자취를 잠깐 포기하고 돈을 더 모아야 되나 하고 약간 힘이 빠져가는 찰나에 중개사가 마지막 집 한 번만 더 보자고 집을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지쳐가던 찰나에 알았다고 하고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게 지금 얘가 구한 그 집인 거고, 들어가 보니까 뭐야, 이런 집이 있는데 왜 이걸 안 보여주고 다른 집을 보여줄까 싶을 정도로 방 컨디션도 괜찮았고 가격대도 괜찮은 거죠 이제. 그래서 중개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런 집이 있으면 먼저 보여주지 왜 다른 그런 집들 먼저 보여줬냐 했더니 중개사가 약간 너스레 떨면서 원래 필살기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죠 하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화기애애하게 방을 봤대요. 그러면서 친구도 계약을 해야겠다 하는 거의 90% 마음을 가지고 중개사랑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동네 담배 피던 아저씨가 뭐라 해야 되지? 오지랖을 괜히 피운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중개사랑
이제 방 보러 온 사람이랑 그 방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담배 피던 아저씨가 그랬대요. 아유, 중개사 양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친구한테 그런 방을 보여주나? 약간 이런 식으로 담배 피면서 훈수를 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게 뭔 소린가 알 영문이 없고, 근데 중개사 표정을 보니까 그 아저씨 거의 죽일 듯이 쳐다보더래요. 진짜 약간 이 사람이 조금만 더 다혈질이었으면 그 아저씨한테 욕박을 것처럼 진짜 표정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이 돼가지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 중개사 차를 같이 탔는데 차에 타가지고 중개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친구가 이제 물은 거죠. 도대체 뭔 소리냐고 저게. 했더니 중개사가 사실 저 집이 지금 조금 싸게 나온 게 그 직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방이다. 근데 지금 이게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안 빠지고 있는 방인데 귀신 같은 거 안 믿고 그냥 싼 거 원하는 사람들 몰려들면 분명히 빠질 방이다. 그래서 한번 보여줘 봤는데 괜찮으시면 계약하시고 찜찜하면은 이거 이상의 대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친구는 그때 한참 이제 해병대 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귀신도 때려잡는 뭐 저건데 이 정도 집,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이러면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방을 구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다 같이 술 먹고 그 집에서 잤는데 다행인 건지 그 기가 센 해병대 친구랑 같이 자서 그런 건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갔고 친구도 그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뭐 가위 한 번 눌린 적 없고 악몽 한 번 꾼 적 없고 너무 잘 지냈대요. 사람이 죽은 방인데, 자살했던 방인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돈을 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해병대 친구가 그 정도로 담이 좋아요. 애새끼가 막 겁도 없고 절대 뭐 잘 안 쫄고, 귀신이든 뭐 미신이든 뭐든 뭐 싸움이든 잘 안 피하고 안 쫄고 그런 상남자 같은 스타일인데, 얘가 진짜 직업을 하면서 쫄은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다른 친구 둘이랑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 쪽 바다 쪽을 놀러 갔어요. 동해 쪽을 놀러 갔는데 바다에서 놀고 그 강원도 주변 뭐 시골길이라든지 막 이런 산길 같은데 뭐 야경도 보고 하면서 차 끌고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은 대낮이었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음악 빵빵하게 틀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시골길 같은 데를. 근데 그런 강원도 시골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뭐 사연은 모르겠지만 사람 안 살고 방치된 폐가 같은 거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저런 거 보면서 야, 저런 데는 귀신이 살까 안 살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도대체 이건 몇 년이나 된 집일까 막 그런 사소한 잡담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평범하게 여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시골길을 가다가 한 폐가를 보게 됐는데 그 폐가가 누가 봐도 옛날에 여기 무당집이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폐가였어요. 덩그러니 버려져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그 나치 무당 같이 생긴 그 무당집 표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막 옛날에 무당들이 썼을 것 같은 그런 오색천 같은 거 막 널브러져 있고 여기 무당집이었구나. 그리고 그 희미하게 페인트가 거의 다 지워져 있었지만 무슨 보살 막 그런 것도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신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 세워가지고 그 폐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낮이었거든요. 분명한 건 대낮이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되게 살벌하게 생긴 거예요. 대낮에 봐도 되게 살벌하게 생겨서 저랑 친구들이 야 낮에 봐도 이런데 게다가 여기 무당집이었나봐. 밤에 오면 엄청 살벌하겠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해병대 친구가 또 약간 허세 부심에 야 대낮에 오나 밤에 오나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어차피 나는 이제 귀신 잡는 해병 나왔고 오히려 귀신들이 무서워할걸? 내가 다 잡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 앞에서. 근데 얘가 내가 귀신을 다 잡어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얘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왜 홀린 애처럼 이러다 막 뒷걸음질을 쳐요. 차 쪽으로. 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얘가 막 보조석으로 막 올라타길래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탔죠. 근데 얘가 일단 출발해봐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차에 타서 앉아놓으니까 얘가 뭐지? 그 똥 마려운 강아지들 막 눈치 보는 것처럼 막 차 밖 창문 바깥을 막 이렇게 불안한 애처럼 두리번 거리더니 너무 불안해하길래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걔는. 그래서 야 뭔데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너네 못 들었지? 너네 들었어? 못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듣긴 뭘 들어? 거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 같은데 그거 하나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다 약간 논밭 같은 느낌이었어요. 듣긴 뭘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좀 한참 지나가가지고 진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당집 폐가 앞에서 잡아도 귀신 내가 잡는다, 나 귀신 잡는 해병대다 막 이렇게 허세를 부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고 높은 데시벨의 소리로 자기 귓전에다가 여자 목소리로 잡아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얘가 든 생각이 여기에 우리 남자들밖에 없고 이 허허벌판에 지금 그런 목소리를 귓전에 낼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데 들어버린 거예요. 그 선명하게. 솔직히 귀신 한 번도 안 보고 산 사람들이야 그런 허세 부려도 안 보이면 그만인데 얘가 그 들어버리니까 얘가 패닉이 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그런 걸 겪어버리니까. 그래서 패닉이 와가지고 차에 타서 진짜 뭐가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거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놀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걸 정말 장난이나 착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장난이었으면 시간이 지나서도 얘가 그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도 얘가 그거 진짜 레알이었다고 근데 그 뒤로 약간 귀신 같은 거 존재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 사람 죽었던 집에서 그 살았던 것도 진짜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이 나왔던 거지 다시는 그런 거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성격 죽이게 됐어요. 얘가 그 일 겪고 나서. 근데 분명한 거는 걔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진짜.